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빈 방문입니다. 또럼 베트남 서기장과 오늘 정상회담을 하게 되는데요. 회담 테이블에는 어떤 내용이 오르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상호 협력이고 무엇보다도 경제 협력이 중요하겠죠. 네. 또럼 서기장, 베트남 서열 1위입니다. 새 정부 출범 후에 첫 외국 정상이 방한하는 것이고요. 베트남은 이번에 포괄적 전략 동반자의 관계, 네. 그러니까 아세안 내 핵심 협력국으로 위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베트남,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중요할 수밖에 없는 국가이고요. 한국 베트남 정상회담을 통해서 정치 안보뿐만 아니라 교역, 투자 의견 등이 교환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양국 경제 협력을 넘어서 미래에 향한 포괄적인 동반자 관계다. 이게 포괄적이다. 또 동반자 관계다. 이런 매우 가까워지는 겁니다. 베트남이 매우 중요한데 그것은 2030년이 되면은 앞으로 5년 뒤입니다. 1,500억 달러를 교육 목표로 하고 있다. 네. 엄청난 관계죠. 지금 베트남은 올해 성장률이 8%. 그러니까 우리가 뭐 0%대 1%대 그러는데 8%라는 건 엄청난 고속 성장입니다. 2045년까지 고소득 국가를 계획하고 있고 매우 또 연령대가 젊은 국가이기도 하죠. 예. 이 베트남에는 그래서 상당히 그 대형 국책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북남 고속철도 이것도 우리 KTX나 또 SRT가 이제 공급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서 닌투원 원전입니다. 대형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상당히 앞으로 이 도약할 수 있는 이 또 투자처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예. 이재명 대통령은 첫 국빈 방문 초청을 하는 이 또럼 서기장을 향해 통해서 성장하는 또 베트남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짚어주셨지만 이 베트남은 우리 기업들이 많이 진출을 해 있기도 하고 투자 규모도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만큼 또럼 서기장 역시 우리나라와의 경제 협력에 좀 기대를 갖고 방한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베트남이 어떤 국가입니까? 한국의 3위 수출국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수출하는 국가이기도 하고 또 한국은 베트남의 최대 투자 유치입니다. 그러니까 네. 베트남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국가가 한국입니다. 한 베트남 교역액이 2024년을 기준으로 무려 867억 달러, 네. 연간 9.1%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국빈 만찬이 있고요. 이번에 국빈 방문이죠. 한 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이 있고 그래서 한 베트남 경제 협력을 많이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될 걸로 보입니다. 특히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지금 매기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또 베트남을 통한 우리 우회 수출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국빈 만찬에서는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 또 경제 단체장이 참석을 할 것으로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닌투원 원전이 있고요. 또 북남 고속철도 주요 베트남의 국책 사업에 한국이 좀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네. 긴밀한 또 협력도 하게 되는데 한 베트남의 주요 협력 과제로 보면은 AI 반도체도 있고요. 또 에너지도 있습니다. 고속철도도 있죠. 디지털 전환 여기에도 상당히 대한민국의 또 참여 또 투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강구될 것이고 또 조선이 있습니다. 네. 또 방산 등 포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2030년까지 교육액이 1,500억 달러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매우 우리로서는 탑5 안에 들어가는 그런 주요 국가가 될 수 있고 이번에 또 나흘간의 국빈 방문이기 때문에 또럼 서기장이 부산도 갑니다. 네. 정말 긴밀하고 더 긴밀해지는 관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또 이번 흐름은 아세안 전반으로도 확장을 시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정부의 신남방, 신북방 정책도 본격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아세안 외교 전략 이번 정상회담과 어떻게 좀 연결을 지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이 국정 외교는 바로 실용 외교입니다. 예. 그래서 신북방, 신남방 좀 그동안 경색됐던 이 관계를 이제 더 확대하는 것이거든요.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미국발 관세 전쟁 속에 아세안 등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는 것을 이제 보시고 신남방 정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싱가포르 정상과 서한을 통해서 수교 50주년의 협력을 강화하자고 했는데 상당히 또 싱가포르라는 국가가 이 신남방 정책에 있어서의 허브 국가입니다. 네. 이래서 그런 만큼 우리에게는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11일부터 13일까지는 인도네시아에 특사단을 파견합니다. 이걸 통해서 교역, 투자, 또 방산도 확대할 수 있는데 실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이 방산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KF 또 전투기 또는 훈련기 그리고 K2, K9 자주포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를 통해서 우리가 신남방,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등 경제 안보 협력이 다목적인 행보가 지금 되고 있는 것이고 중국 등 주요국 또 크게 보면은 뭐 중국도 신남방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미 관세 장벽에 대응하면서 신시장 그러니까 중국과 경색될 수밖에 없는 좀 관계가 뭐 향후에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우회 시장이 바로 또 신남방 시장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이재명 정부의 아세안 외교는 실용주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실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국익이 무엇이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조금 전 또럼 베트남 당서기장 내외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이 있었습니다. 현장 모습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 9시 30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마당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베트남 또럼 서기장을 위한 공식 환영식이 열렸는데요.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곳이 바로 청사 앞입니다. 네, 의전 차량에서 베트남 또럼 서기장이 내릴 것으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김혜경 여사가 청사에 도착한 또럼 서기장 그리고 응호 푸엉리 여사를 환한 미소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두 정상 부부가 환하게 악수를 주고받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네, 소장님, 이런 미소와 악수 이런 대화들이 회담 분위기를 미리 가늠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국빈 분위기가 방문입니다. 아주 좋아 보입니다. 국빈 방문인데 무엇보다도 이제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맞이했다는 것도 중요해요. 보십시오. 지금 이 의전 행렬.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국빈 방문에만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의장대의 사열을 또 이 또름 서기장이 받고 있다는 것. 그만큼 최고의 예우를 하는 것이 바로 국빈 방문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응호 푸엉리 여사는 깜짝 놀랄 겁니다. 대한민국의 또 의장대가 전 세계적으로 또 명성이 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쫙 절도 있게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대한민국의 국격이 이렇게 올라가 있구나. 그래서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가 앞으로 미래로 도약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자, 방금 전에 보셨던 대로 이 청사 앞 잔디마당에 이 사열대 앞에서 이제 군악대, 의장대 이렇게 또 위치를 바꾸고 가는데 이때 이제 국빈 방문의 경우는 예우하는 차원에서 예포 예. 21발이 발사가 됩니다. 21발이라는 게 의미가 있나요? 뭐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예를 갖출 때 실제 이제 그 숫자가 21발이 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제 전문적인 그 내용들이 포함이 되는 것일 테고요. 네. 또한 이제 이 사열을 합니다. 의장대 사열을 하는 화면은 지금 이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또 들어오면 또 KTV에서 보여드릴 텐데 의장대 사열을 쫙 한다는 건 이게 바로 국빈 방문의 의미가 좀 더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네. 사열을 끝내고 나면 양국 정상은 이제 쭉 수행원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방문한 또름 서기장도 베트남의 이 장관들 또는 또 수석들이 있겠죠. 이번에 방한할 때 예. 또 우리로서는 관련 부처의 장관이 있고 또 대통령실의 수석이 있습니다. 다 소개를 합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일일이 또 악수를 또 하게 되는 그런 장면들도 나오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공식 환영식을 끝낸 양국 정상은 청사 안으로 이동을 해서 이제 정상회담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날씨가 그래도 참 좋은 것이 때약볕이 아니라 조금 흐린 듯하면서도 날씨가 좀 선선해요. 그나마 맞습니다. 아주 뭐 시원한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양국 정상이 이런 지금 보십시오. 지금 이제 사열대로 이동을 하는 모습입니다. 예. 사열대로 이동을 해서 쭉 이제 사열을 하는 장면이 되는데 저기에는 육해공 아마 해병대까지도 다 포함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의장대 이 의장대가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또 명성이 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보시면 이렇게 도보로 이동을 하면서 쫙 사열을 받는 모습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방문한 국가의 원수에 대한 최고의 예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의장대의 위용이 대단하네요. 이렇게 경례도 하고
양 정상이 천천히 지나면서 또럼 서기장의 의장대 위용을 살펴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사열이 끝나면 수행원들과 지금 인사를 나누러 이동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수행원들과 끝났고 이것도 뭐 일일이 이제 복잡하게 하면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예. 그 이후에 후속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이제 본관 앞으로 와서 이제 사열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예포를 발사하는 것의 숫자는 21발은 국가 원수와 외국의 왕족들에게 네. 최고의 예우를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19발 이렇게 숫자가 좀 줄어들겠죠. 그런 경우에는 뭐 국무총리라든지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네, 이제 잠시 뒤에는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서 회담 결과를 직접 밝힐 예정인데요. 관련 영상이 들어오면 또 저희 KTV에서 네.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베트남 정상과 이렇게 회담을 시작으로 해서 8월에는 한미 정상회담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 직전에는 한일 정상회담까지 조율이 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8월에 바쁜 외교 일정이 가득 차 있네요. 그렇죠. 말 그대로 8월, 좀 더운 그런 8월인데 우리로서는요.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이 국가 정상회담의 일정들은 빼곡히 차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한미 첫 정상회담이 오는 25일로 이제 최종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확정이라기보다는 거의 뭐 이제 25일 정도로 정해져 가고 있다 볼 수 있는데 관세 협상 후속 또 북핵 대응에 또 동맹 현대화에 대한 부분도 여러 안건들이 다뤄질 것으로 보이고 국방비 정액 등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청구서와 관련된 부분의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를 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제 조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으로 가기 전에 일정상 우리가 이렇게 된다면은 동선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것이 일본을 방문하고 미국으로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3일 한일 정상회담 개최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시바 시게로 일본 총리를 23일 만나고 또 태평양을 건너서 25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일정이 강구될 것으로 보입니다.